네, 이슈앤 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잘 채운 뉴스. 정치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여론조사 얘기는 얼른 하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죠. 21일까지고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YTN 이슈앤 피플을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있었던 여론조사 발표 가운데 한 가지 바로 잡습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못하냐에 대한 응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다가 55%, 바람직하다가 38%가 이게 팩트입니다. 요거를 바로 잡습니다. 제가 아까 바람직하지 않다에 55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자, 잘 채운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조금 전에 발표됐죠? 네, 맞습니다. 1시간 전쯤인 오후 1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발표했는데요. 네. 정부가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은 어제 화상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었습니다. 네, 학기가 시작되고 많은 의대생들이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이 강경투쟁판이 유급까지 각오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실제로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유급 통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전국 의대생의 수업 복귀율은 30%를 밑도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정부는 원래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야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번 학기마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네. 정원 동결을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어허. 네, 정부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 유연화 없다. 네. 수업 불참하면 유급을 적용하겠다 등 학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다만 의대생들의 버티기 전략이 또 통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요. 의료계 일부에서는 모집 인원을 오히려 줄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바로 당장 의대 교육이 정상화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부가 손을 들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과 학생들은 내가 의대를 못 가서 이대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수험생들 혼란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죠. 네, 맞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번 달에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었는데요. 금리를 이번에 또 내리면 현재 1.75%포인트인 미국과 기준금리 차가 더 벌어져서 네.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 불안과 추경 같은 변수도 있고요. 네. 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와 관련한 불확실성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은이 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아무래도 환율이 제일 중요한 변수였겠죠? 네, 당장 오늘은 보니까 환율이 또 1,410원대에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네. 1,410원대에서 1,480원대까지 이번 달 들어서만 널뛰기를 하고 있죠. 너무 심한데요. 네, 참 언제 바뀔지 모르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언제든 다시 환율이 폭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가 언제 내릴지가 관심일 텐데요. 네.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의 수출 타격이나 침체돼 있는 내수 회복 등을 고려하면 당장 다음 달에는 인하를 미루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효율부가 71억 원의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현실이 되는 거네요. 곧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와, 71억 원. 네, 71억 원 주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네. 도지라고 불리는 미 정부 효율부, 현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효율부가
골드카드 발급에 필요한 웹사이트와 비자 신청 절차 등을 개발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어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의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지난 2월에 이미 밝혔었는데요. 네. 이제 정말 정책 구체화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500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로 아까 얘기 드린 71억 원 정도인데 네. 환율이 뛰면은 뭐 한 1, 2, 3 뭐 금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딱 71억 모았다가 환율 튀면은 골드카드 못 쓸 수도 있는 전재산을 거잖아요. 걸고 했는데. 네, 했는데 좀만 기다려. 2억 더 모을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이고. 네. 이 골드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연방정부 비용 절감이던 머스크와 이 정보 효율부의 임무가 이제는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전환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에 실물로 제작된 골드카드를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2주 이내에 출시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네. 이제 시행이 곧 다가오는 거로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골드카드를 실제로 사서 영주권을 받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럼 뭐 돈 버느라고 혈안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게 참, 말입니다. 씁쓸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여론조사 전화가 하루에 몇 통씩 걸려오는데 한 사람한테만 하루에 수십 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 하루에 한 대여섯 통까지는 그래요? 받아봤는데 저는 한 통도 못 받았는데. 정말요? 예. 제가 거절해서 그런가? 이미 뭐 차단 번호로 아니, 그런 등록이 건 되어 있나요? 아닌데. 네. 어쨌든요. 예. 네, 참 요즘 뭐 저도 그렇고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여론조사 전화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 시스템이 전화에 의존하고 있어서입니다. 네, 그 배경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휴대폰 가상번호 제도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를 노출 안 하는 조건으로 010을 050 번호로 바꿔서 여론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동통신 3사가 최근 5년 동안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한 가상번호가 8,794만 건, 작년에만 약 2,700만 건이라고 해요. 와, 정말 그러니까, 대단한 숫자인데요. 네, 전 국민 휴대폰 번호가 뭐 한 번씩은 여론조사에 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같은 분이 또 계세요. 주변에 보면 여론조사 전화 나는 안 오던데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또 아니면 아예 와도 안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저도 뒷내용이 궁금해서 한두 번 정도는 기다려본 기억은 나는데 네. 이게 전화 면접 응답률이 1.1% 수준밖에 안 된대요. 아하.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 표본을 채워야 되니까 할당된 응답자가 나올 때까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돌린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전화가 집중돼서 한 사람이 하루에만 뭐 40에서 50통씩 받는 일도 생긴다고 하고요. 예. 또 전화를 받을 확실한 이유가 있는 정치에 좀 관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층만 응답하는 구조라는 점은 여론조사 신뢰성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 방식의 피로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해외에서는 웹조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웹조사를 좀 더 활용해보자는 의견도 있어요. 네. 이게 이메일이나 SNS로 링크를 받아서 답변하는 방식인데 네네.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용이 미미하고 또 엄청나게 획기적인 대안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일단 말로 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요새는 어디 무슨 AS 서비스나 뭔가를 하려고 해도 네. 왜 링크 걸어주잖아요. 네. 보면서 하시라고. 그것도 안 맞아요. 하신다니까요. 보이는 뭐 ARS 무조건 기다려서 대화할 때까지 일단 상담 끈적지게. 연결. 그렇죠. 네. 끈적지게.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준 시인이 7년 만에 시집을 냈습니다. 근데 장례 때 부르면 안 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건넨 아버지의 사연이 담겨 있다고요. 네, 이 마중도 배웅도 없이라는 제목의 시집인데요.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시집에 수록된 산문의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까 해요. 네. 네, 마중은 기다림을 먼저 끝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배웅은 기다림을 이르게 시작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덕분에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과 돌아서는 순간이
엇비슷해진다. 네, 시집의 제목이 갖는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장인데요. 어떤 감상이 드셨나요? 글쎄요, 보통은 이제 배웅한다, 마중한다 그러면 터미널이나 공항이나 역 이런 걸 떠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누군가를 배웅해 보셨어요? 해봤죠. 마중은 만나는 순간 환하게 웃으면 되지만 배웅은 그 사람이 돌아서서 혹여 나를 돌아볼까? 혹은 갑자기 뭔가 필요해져서 나를 찾진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맞아요. 기차가 완전히 떠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그 엄마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마중은 마냥 반가운 것, 배웅은 깊은 사랑이 있는 것, 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저도 뭐 비슷한 감상이 들었어요. 이게 뭐 배웅과 마중, 뭐 기다림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네. 박준 시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자신의 장래에 절대 부르지 말아야 할 지인의 목록, 블랙리스트를 적어서 미리 아들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재밌는데 그런데 이거 재밌다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네, 일단 블랙리스트가 뭐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장례 때 빈소 입구에서부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방명록을 쓰던 이들의 이름이 대부분 그 목록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좀 돼요? 되게 뭐랄까요, 와. 양가적인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이 블랙리스트입니다. 네. 즉 블랙리스트는 남겨질 사람들에 대한 시인 아버지 나름의 마중이자 배웅이었던 셈이죠. 네. 남겨지는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이자 배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블랙리스트 외에도 시집에 이별을 다룬 작품이 많은데요. 시인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대화가 시의 화법을 닮아갔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였습니다. 상대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듣고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되묻는 점에서 그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예전에 요즘 정치는 굉장히 그죠? 네. 강렬하고 직격. 훅 들어오는 표현들을 많이 네네. 쓰시는데 예전에는 넌지시 표현하고 품격 있게 공격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네. 시집을 좀 사드려야 되나? 좀 국회에 읽으시라고. 이렇게 시집을 돌리는 걸로. 그거 좋은데요. 네. 자, 오늘 준비된 뉴스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잘 채운 퀴즈 내주세요.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내 장례식에 이 사람들은 부르지 마라. 시인 박준의 아버지가 남겼다는 이런 말을 보통 이것이라고 하죠.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라는 뜻인데요. 요즘은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미리 얘기하고 기록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가수 조영남 씨, 원혜영 웰다잉 운동 대표도 이슈앤피플 출연해서 네네. 이것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가신 거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몇 글자예요? 네, 두 글자입니다. 한자겠군요. 네, 한자입니다. 네, 자, 그럼 영양가다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너무 그리운데 어쨌든 잠깐 못 나오시니까 네. 직무대행으로 네. 정채훈 씨가 해주세요. 네, 직무대행으로서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가장 유명한 이것 하면 이순신 장군 말이 떠오릅니다. 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는 네. 명언을 남기셨고요. 초성 말씀드리면 이응입니다. 두 글자가 네, 두 글자 이응이고 그리고 이게 유산과 같이 좀 세트로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유산 재산 분배도 없다. 아하.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힌트 충분했을까요? 네. 좋죠. 충분했어요. 근데 이게 묘비명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이 있잖아요. 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네. 어쨌든 묘비명은 아니고 네. 이거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마지막 말씀. 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무료고요. 정답자 가운데서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선물 드릴 텐데 지금 8282님이 이순신이라고 보세요. 제가 직무대행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순신 아닙니다. 네. 네. 그냥, 어떡해. 유서도 나왔어요. 제가 이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이요, 말씀. 네. 자, 우리 정채훈 씨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15B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